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양광을 활용한 에너지 중립형 전기산화 기반 보도산화 시스템 개발에 대해 발표할 연세대학교 이주원입니다. 네, 다음은 목차이고요. 네, AOP는 어드밴스드 옥시데이션 프로세스의 약자로서 충분한 양의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하여 유기오염 물질을 산화시켜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AOP에 사용된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경우 옥시데이션 포텐셜이 약 2.8V vs SH로 대부분의 난분해성 유기오염 물질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ISO에 등재된 AOP 메소드 중에 대표적인 팬텀 메소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수중의 아이언 2 플러스 이온이 과산화수와 반응하여 아이언 3 플러스 이온과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용된 과산화수소는 점차 시장이 커지고 있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지 않는 AOP인 전기화학을 이용한 일렉트로케미칼 AOP 시스템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대표적인 방식인 일렉트로 팬텀 방식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렉트로 팬텀 방식의 경우에는 수중의 산소 분자가 캐소드에서 이전자 반응에 의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과산화수소가 수중의 아이언 2 플러스 이온과 반응하여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부산물로 아이언 3 플러스 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언 3 플러스 이온이 캐소드에서 다시 환원되어 아이언 2 플러스 이온이 되고 다시 과산화수소와 반응하게 됩니다. 이 반응에는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최적화된 pH인 pH 3에서는 유기오염 물질의 제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그 외에 중성이나 염기성의 pH에서는 유기오염 물질 속도가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부산물로 생성되는 아이언 하이드록사이드 슬러지로 인해 2차 처리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AOP와 전기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이 AOP의 단점을 보완하여 새로운 솔바 드라이븐 AOP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주로 이 반응은 포토캐소드에서 일어나는데요. 포토캐소드는 카파 옥사이드와 카파 페라이트 그리고 TiO2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극 표면에서 산소가 이전자 반응에 의해 과산화수소를 생성하고 이 과산화수소가 전극 표면에서 바로 하이드록시 라디칼로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실험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CCF는 카파 옥사이드와 카파 페라이트의 혼합물로서 약자로 CCF라 칭했고요. 일렉트로 디포지션 방식을 이용하여 전극을 제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작된 전극에 TiO2를 스핀 코팅 방식으로 코팅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XRD와 XPS 그래프인데요. 보시다시피 CCF TiO2 전극이 카파 옥사이드, 카파 페라이트 그리고 TiO2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SEM 이미지입니다. CCF 전극과 CCF TiO2 전극 모두 3차원 구조로서 태양광 흡수에 용이함이 있음을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TiO2 코팅 후 얇은 막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후 TEM 분석에서 확인해본 결과 이 TiO2 막은 약 20나노미터 두께로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전기화학 분석을 진행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LSB 컵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르곤 세츄레이션 조건과 우추 세츄레이션 그리고 과산화수소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해 주었고요. 이 실험으로부터 빛에 대한 포토커런트의 생성과 산소에 대한 반응성, 과산화수소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 그래프에서 모두 볼 수 있다시피 점선인 다크 조건 대비 실선인 라이트 조건에서 포토커런트가 생성됨을 확인함으로써 빛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산소 세츄레이션 조건에서 아르곤 대비 커런트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산소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과산화수소를 투입 시에도 산소 세츄레이션 조건과 비슷하게 커런트가 증가하였지만 마이너스 0.6V vs AgCl의 진압대에서 새로운 피크가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피크는 CCF TiO2 전극에서만 발견되었는데요. 뒤에서 설명드릴 정전압 인가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피크가 과산화수소의 액티베이션이 되어서 하이드록시 라디칼 생성하는 피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IPC와 EIS 테스트를 통해서 카파 옥사이드와 카파 페라이트 간의 헤테로 정션, 그다음 CCF와 TiO2 간의 헤테로 정션으로 인해서 차시 트랜스퍼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양을 정량 평가해 보았는데요.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라이프 타임이 10의 마이너스 9승초로 매우 짧아서 직접적인 정량 평가는 힘들었고, 이제 쿠마린과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반응하여 7 하이드록시 쿠마린을 형성한다는 것을 이용하여서 7 하이드록시 쿠마린의 양을 정량 평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네, 위의 그래프는 이제 각 전극을 이용하여서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생성량을 평가해 보았는데요. 이제 카파 옥사이드와 카파 페라이트가 헤테로 전선된 CCF의 전극이 이제 두 전극보다 더 높은 효율을 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TiO2를 코팅하였을 때 제일 최적의 효율을 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제작된 CCF TiO2 전극을 이용하여서 이제 빛에 대한 가능성과 이제 각종 스캐벤저 테스트를 통해서 메커니즘을 예측해 보았습니다. 네, 일단 빛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해 보면은 이제 다크 조건 대비 라이트 조건에서 약 3배의 그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생성됨을 확인하였는데요. 이로부터 이제 단순 포토커런트 증가뿐만 아니라 이제 OH 라디칼 셀렉티비티까지 향상되어서 이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음을 이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캐벤저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아르곤과 이제 과산화수를 제거하기 위한 POD, 그다음에 하이드록시 라디칼의 스캐벤저인 TBA를 이용하여 실험해 본 결과 세 경우에서 모두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로부터 메인 리액션은 이제 투 스텝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물속의 산소가 이전자 반응에 의해 과산화수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과산화수가 이제 1전자 반응에 의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하는 반응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반응의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인 평가가 힘들기 때문에 두 번째 이제 과산화수 액티베이션 테스트만 진행해 보았는데요. 일단 아르곤을 세츄레이션 시켜줘서 산소가 있는 조건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과산화수를 액티베이션 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할 수 있는 마이너스 0.6V에서는 CCF 전극과 CCF TiO2 전극 모두 같은 양의 과산화수를 소비한 반면에 TiO2를 코팅하였을 때 하이드록시 라디칼 셀렉티비티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과산화수를 액티베이션 할 수 없는 이제 더 낮은 전압대인 마이너스 0.24V의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는 두 전극 모두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할 수 없었지만 CCF 전극은 이제 과산화수를 대부분 소비하였고 CCF TiO2 전극은 과산화수를 매우 적게 소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부터 TiO2를 코팅함으로써 이제 과산화수가 다른 반응으로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생성되는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으로 가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내구성 평가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이제 12시간간의 하이드록시 라디칼 생성 실험을 진행 후에 이제 전극의 사이드 뷰를 이제 SEM 이미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제 CCF 전극은 이제 3차원 구조도 무너지고 이제 두께도 감소한 반면에 CCF TiO2 전극은 이제 3차원 구조도 그대로 유지되고 이제 전극의 두께도 그대로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12시간간의 실험 후에 이제 솔루션 속의 이온의 농도를 측정해보기 위해 ICP-MS를 이용하여서 이제 카파 이온의 농도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TiO2를 코팅하였을 때 수중의 콘센트레이션이 더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 전극을 이용하여서 실제로 오염물질을 제거해 보았는데요. 이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 생성 실험과 마찬가지로 TiO2를 코팅하였을 때 제거 효율이 훨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 진행했던 스캐벤저 테스트인 이제 아르곤, TBA, POD 조건에서 이제 퍼클로페놀이 제거되지 않았지만 이제 O2 퍼징 조건에서 이제 제거가 된 것으로 보아서 이제 메인 메커니즘인 이제 하이드록시 라디칼로 인해 오염물질이 제거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 위의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반복 실험을 해본 결과 이제 CCF TiO2의 전극의 경우 이제 계속해서 거의 100%에 유사하는 리무벌 에피션시를 보임으로써 이제 전극의 재사용 또한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폴 다이옥세인, 비스페놀 A, 메틸린 블루와 같은 이제 다양한 반응기를 갖는 오염물질을 제거한 결과에도 이제 오염물질이 제거가 됨으로써 이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통해서 논셀렉티브하게 오염물질들을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더 내용을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수도권 매립제공관리공사에서 이제 제거받은 이제 생물학적 처리 분석이 끝난 물을 가지고 이제 색도를 실제로 제거해 본 결과 이 전극을 이용하여서
색도를 이제 360분 만에 다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제 이 전극을 이용하여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이제 최적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전기 에너지가 필요 없는 새로운 SE-AOP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어서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렸고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뭐 RRB 같은 경우로 이제 3렉트론 트랜스퍼라는 걸 확인을 해보셨는지 하고 캐소드에서 그러니까 PEC를 보니까 프랑스도 모니터링 하실 텐데 그 하이드로 라디칼 제너레이션 되는 페라데이 이피션시가 이제 어느 정도 되는지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티어2를 깔아서 이제 그럼 3렉트론 트랜스퍼의 셀렉티비티가 늘어난 거는 이제 현상적으로는 알겠는데 왜 그런지 메커니즘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그 RRD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탈옥사이드 전극이다 보니까 이제 녹여서 이제 전극에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 과정이 좀 힘들어서 이제 일단 아직은 진행을 못 해봤고요. 추후에 일단 진행할 수 있으면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셨던 페러데이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R2를 코팅한 전극 같은 경우에는 약 12%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냥 CCF 전극은 약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TR2를 코팅하였을 때는 이제 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셀렉티비티가 증가했냐고 여쭤보셨는데 그거는 이제 TR2가 아나타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나타제 TR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 라디칼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제 전극 표면에서의 반응뿐만 아니라 라디칼이 이제 수중에 이제 나가서 이제 수중에서 오염물질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여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고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알기로는 과산화수소 1전자 전자를 환원해서 HR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결과를 보니까 일단 뭐가 생산되는 것 같긴 같네요. 근데 이게 지금 그러면 이렇게 캐소드 그 파트에서만 이게 그 실험을 하신 건가요? 네. 그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프로톤 익스체인지 멤브레인을 사용해서 캐소드 파트만 놓고 실험을 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그 산소를 이제 옥시전 그 라벨링 된 걸로 해서 실제로 하이포킬레이션 되는 프로덕트가 산소에서 왔는지를 좀 확실히 증명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광 쪽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TiO2를 코팅하면 아까 액티브 사이트가 원래 TiO2가 아니라 다른 메탈들에 의해서 된다고 들었는데 20나노지만 정확히 정밀히 코팅이 되면 그게 정말 TiO2 때문인지 아니면은 그 밑에 있는 애들 때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 TiO2만 코팅하고 난 다음에 하신 경우는 없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거만 해주세요. 일단 TiO2만 코팅한 실험의 경우에서는 하이드록시 라디칼이 별로 생성이 되지 않아서 제가 여기서 데이터를 빼긴 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TiO2를 코팅하였을 때 이게 셀렉티비티가 더 증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원래 카파 옥사이드가 이제 이전자 반응에 의해 이제 카파2 옥사이드가 된 이후에 이 카파2 옥사이드와 과산화수소가 이제 자발적인 반응에 의해서 카파 옥사이드를 형성하면서 과산화수소를 소비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TiO2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있지만 이렇게 이 카파2 옥사이드와 과산화수소와의 반응을 이제 막아줌으로써 그 효과가 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분적으로 카파 옥사이드가 CuO가 노출이 돼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밀히 코팅이 되면 노출이 안 되면 반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단순 생각으로 들었죠. 이 반응에 의해서 오히려 과산화수소가 다른 반응으로 소비될 뿐이지 TiO2 표면에서도 하이드록시 라디칼 생성 반응이 일어났다고 저도 사실 그걸 정확하게 이제 TEM 분석 결과에서는 잘 코팅이 되어 있긴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얇은 두께다 보니까 이게 완벽히 코팅되는지 아직 확인을 정확히는 못 해본 상황이라
정확히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더 있으신? 저도 예. 약간 놓친 것도 있는데 저 피크가 되게 중요한 피크잖아요. 근데 저기 과소환 피크가 아니라 구욕 사이드 한 피크라고도 사실 좀 오해가 될 것 같은데 이걸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어떤 걸 제시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구욕 사이드 네. 피크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배제가 될지. 만약에 카파옥사이드 혼합 피크라고 했으면은 이제 TiO2를 코팅하기 전에 오히려 더 확실하게 여기서 피크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